네, 개장 준비 들어가겠습니다. 한 분 더 오셨고요. DB금융투자 화성 향남지점입니다. 윤선우 PB와 함께 또 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요즘 지점에서 뭐 분위기 무겁죠? 지금 현재 많이 무거우시고요. 그리고 네. 고객분들은 이미 좀 앞전에 줄여놓지 않은 이상이라면은 지금은 뭐 딱히 현금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 우선 좀 관망을 하면서 시장 좀 바닥을 잡는 걸 보면서 지금 종목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하더라도 더 빠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은 좀 관망하는 고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서 뭐 2조 원의 순매수 했다는데 지점에서는 별다르게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없으시군요.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뭐 테마주 좀 급등하는 거 타시는 분들 제외하고는 좀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은 그렇게 뭐 저점 매수는 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직 들어가야 될 때냐라고 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자, 동시호가 접수상 봐야 되겠습니다. 코스피 경계 매물은 아직도 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호가 접수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일단은 뭐 예상하시겠지만은 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어제 여파가 오늘까지 좀 이어진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여파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으로 전일 수급도 좋지 않아서 그 장 후반까지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달라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영향이 장 초반까지 영향을 줘야 되지 준다라고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파락 출발이 예상이 되는데 개파락 출발하고 난 이후에 아마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어떤 분위기를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상 체결 순위 한번 보게 되면 예상하시겠지만 전반적으로 그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관된 종목들이 현재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니켈 선물이라든지 밀 선물, ETN 상품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UST, 신송홀딩스, 현대 BNG 스틸, 황금 ST, 뭐 시간에 그래서 급등 나왔던 종목들이 오늘은 지금 니켈이군요. 네네, 오늘은 니켈입니다. 그래서 UST 같은 게 스테인리스 관련 업체인데 주 원료가 니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테인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현재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UST가 지금 현재 22% 급등 출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대 BNG들이 한 15% 상승 출발, 그리고 한금 ST가 10% 가량 현재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 지금 특이하게 드래곤플라이가 지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호가가 방금 더 바뀌어버렸네요. 조금 전에 상한가 호가가 나와가지고 화장실반대 호가가 방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로지시스가 현재 15% 정도 호가가 잡히고 있는 상황인데 뭐 한네트 같은 종목들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거 보니까 이것도 단순 호가 영향이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출발 상황에서 보게 되면 전반적으로 뭐 천연가스랑 원자재 관련된 뭐 ETN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뭐 특징이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쪽 지금 현재 상승 예상되는 종목이 97종목, 그리고 하락 예상되는 종목도 641종목 정도 지키가 되면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어제에서 오늘도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투자 심리가 장 초반에 지금 현재 반영이 되려고 하고 있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다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1.7%가량 현재 약세 출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현재 하락 출발 예상되는 종목이 1150종목입니다. 그리고 현재 상승은 107종목 정도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코스닥 쪽만 또 그 특이한 종목들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일단은 UST, 티플렉스, 뭐 대유 이런 종목들 상위에 랭크가 돼 있고 대유 같은 경우는 이제 7%가량 급등 출발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CS 베어링, 뭐 풍력 관련주죠. 이 종목도 현재 5.8%가량 상승 출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으로 로지시스를 제외를 하고는 전반적으로 뭐 니켈이라든지 그리고 니켈이라든지 이런 그 원자재와 연관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이제 급등 출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코스닥 개별 기업들 뭐 혹시 보이는 것들이 있나요? 코스닥 앞에 이제 전문가분이 잘 설명해 주셨는데 정태현 팀장. 예, 팀장님께서 이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호가가 특별한 거 보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좀 장을 시작해봐야지 어떻게 움직일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 역시나 UST 22%로 지금 아직까지 강세 보이고 있고요. 또 풍력 관련해서는 CS 베어링이 5%대, 유니슨 1%, 동국 SNC가 이제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외로 좀 특이하게 보이는 거는 이제 광물자원 티플렉스 제테마. 네. 그 외로는 아직은 좀 호가가 유의미한 호가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그 밖에 이제 4분 남았는데.
제가 시장에 대한 부분 좀 저도 조금만 더 네네. 보충 설명. 저는 일단은 뭐 시장 전략을 일단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그 투기적인 포지션에 좀 휘둘리지 말자. 오, 이거는 개정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아, 그런가요? 그냥 해주세요. 네. 네. 그러니까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네. 그 일단은 어쨌든 지금 잘 아시겠지만 유가도 지금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환율도 최근에 와서 또 급등 현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잘 아시겠지만 그동안 계속해서 완만한 우상향이 지속이 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와서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그리고 또 이제 내일 선거가 끝나게 되면 또 목요일 날 이제 아시겠지만 선물선 동시 만기일이 이제 예정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만기를 앞두고 좀 투기적인 포지션이 좀 들어오는 저 것이 아닌가. 오데사가 네네. 이제 제일 눈에 오늘 들어오는. 네네. 사실 상품 시장의 정점이 네. 대충 어디쯤인지 이게 좀 진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네네. 하락도 뭐 그 하방 경직이라는 표현을 네네. 쓰지만 이상 급등도 어느 정도 이게 순리적으로 네. 별바이 뭐 그런 표현이 이제 나오는 게 네네. 오데사. 네. 오데사. 네. 그 아까 오데사는 말씀했지만 그 우리나라의 부산 역할하는 거 흑해 항구.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계속 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범위를 계속 공격적으로 가져가잖아요. 네네네. 오데사가 포인트다. 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중요 지역은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이미 다 점령을 했습니다.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은 흑해 그 군사적 요충지고 그리고 헤르손도 지금 이미 점령이 됐는데 헤르손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우크라이나 밀생산의 60%를 담당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헤르손에서 멀지 않은 지역이 지금 오데사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오데사는 좀 전에 말씀했지만은 이 흑해 항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오데사만 점령하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러시아는 다 얻었다고 생각이 들고. 근데 여러분들이 네. 또 아셔야 될 게 그렇다 그래갖고 뭐 네. 휴전이 되고 한다 해서 러시아 상품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는 위험합니다. 그렇죠. 러시아의 상품들은 지금 환매 중단, 상장 폐지, ETF 상품들이 대부분 그런데 네. 하다못해 러시아의 루블화도 위험한 지금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죠. 각별히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첸 팀장이 얘기하시는 오데사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네네. 조금 피크 아웃을 할 수 있는 네. 포인트가 있다 한지언정 그게 한 번에 다 풀릴 수는 없어요. 그 네. 제재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꼭지를 예상하기 힘들지만 꼭지를 예상하자면은 네. 아마 오데사를 점령하고 휴전 협상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이제 그때 꼭지가 되지 않을까 뭐. 네, 그 정도 상품가격이 좀 예상할 수- 안정되고 주식시장이 조금 진정되고 네네. 이렇게 아직은 지금 이게 파고가 쉽지는 않겠네. 보통 여파가 계산 전에 있죠. 보면은 미국 주가지 네. 선물이 약간 반등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계속 마이너스권을 내고 있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료를 좀 찾고 있는데 요건 개장 문 열고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변한 게 있나요? 코스닥 호가 중에? 지금 아직 변한 건 없고요. 조금 특징적인 게 원래 제가 앞서 얘기 드리려 했었는데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릴 때만 해도 이제 이재명 후보 관련주가 조금 그나마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다가 지금 호가가 다시 정리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내일이면 대선 이벤트는 종료되기 때문에 좀 정치 테마 관련해서는 좀 접근을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요일 날은 또 이제 정치 어느 쪽에 한쪽은 분명히 승부가 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관련 기업들도 막 이렇게 되나요? 근데 앞서서 이제 국민의힘 이제 그 후보를 유승민 정할 후보. 때도 네. 양쪽 다 결론적으로 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장 초반에 잠깐 뜰 수 있더라도 바로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접근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문 열 준비됐습니다. 어차피 문은 열어야 되니까 개장 준비 들어가시죠. 자, 그러면 윤선우 PB는 시장 전략을 어떻게 잡아가실지 포인트 정리하고 그다음에 혹시나 난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 있는 기업이 있다라고 하면 기업까지. 제가 오늘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역시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금 뭐 전쟁 발발한 거는 이미 악재로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우려하는 건 이제 장기전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의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걸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아직 저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목요일에 이제 선물 옵션 만기, 그다음 다음 주 FOMC 등 좀 이제 변동성이 큰 이벤트들이 질비해 있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되 좀 단기적으로는 이제 만약에 전쟁 섹터에서 보신다면은 이제 조선업, 풍력, 태양광, 방산주 등 이제 전쟁이 끝나더라도 좀 더 갈 수 있는 섹터 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이쪽 섹터를 선호하지 않는다면은 뭐 이쪽 섹터에 아예 관련이 없는 엔터나 미디어 또 리오프닝 이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단기적으로 안 보시고 좀 장기적으로 보신다면은 아까 팀장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는 인버스 살 때보다는 지금은 레버리지를 사서 모아가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좋아지는 섹터에서 개별 종목이나 아니면 레버리지 등을 좀 분할로 매수 들어가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뭘 오늘 볼까요, 그래갖고?
롯데렌탈을 가져왔는데요. 예. 어.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돈 주고 롯데렌탈은 차 사지 말고 빌려서 타자. 그건 아니고 네. 이제 뭐 모빌리티 일상 기름값도 렌탈 비싼데. 서비스 하는 종합 렌탈 기업인데 뭐 차량 렌탈, 중고차 판매, 그다음 일반 렌탈 그리고 이제 라이프 플랫폼인 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뭐 신차가 공급이 원활치 않다 보니까 대기 기간도 워낙 길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 역전하는 경우도 왕왕 있을 정도로 신차보다 뭐 그런 의미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우선 간단하게 4가지 갖고 왔는데요. 뭐 역시나 앞에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 불균형 때문에 뭐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 정도까지 조금 이제 신차 출고가 기간이 걸리는데 그에 따라서 중고차 가격도 상승하면서 동사의 수익성이 지금 개선이 작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금리 상승에 따라서 이제 조달 금리와 리스 금리 간의 스프레드에 따라서 수익성이 더 개선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사업 모멘텀하고 자회사 이제 같이 부각을 기대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우선 신사업으로는 이제 고객 행동 데이터를 활용한 자율주행 플랫폼 사업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자율주행 기업을 포티투닷이라는 이제 회사에 250억 지분 확보를 하고 이제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그린카를 가지고 있는데 어제 장 끝나고 나온 뉴스로는 소카의 이제 3대 주주로서 올라가서 이 인수한 시너지까지 볼 수 있다면은 조금 더 상승의 여력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현재 주가가 공모가 대비해서 지금 과대 낙폭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은 38,000원에서 39,000원, 손절 가격은 35,000원, 목표 가격은 5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윤선우 PB는 시장 전략을 이렇게 잡으셨고, 그다음에 조금 시장과 이렇게 나름의 회피 전략으로 롯데렌탈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정태현 팀장께 좀 여쭤볼 텐데요. 네.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아까 제가 이제 일본 쪽의 동향, 네네. 일본 자국민을 지금 뺀단 말이에요. 그 네. 우크라이나 서부 쪽에서 폴란드 쪽으로 또 뺐어. 네네. 아, 이 일본이 왜 그럴까? 이게 혹여나, 그러니까 네. 아침에 그 눈에 굉장히 거슬리는 뉴스 중에 더티밤이라고 하는 체르노빌 우라늄을 농축해가지고 뭔가 지저분한 폭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핵이라는 용어도 등장을 했고 거기에 탄저균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네. 그러면 이게 뭐랄까요? 관련주 있나요? 요오드? 요오드 관련주? 요오드? 근데 이게 아까 대정화금의 요오드?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거 홈페이지에다 이렇게 써놨던데. 근데 아시겠지만 공업용 요오드라서. 근데 그런 종목을 그러니까 굳이 종목을 말씀드리면 그런 종목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아니면 뭐 물 오염 뭐 이런 것도 얘기하던데. 그렇죠. 아마 수력 이런 것도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걸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제가 하나 예를 들면은 그 예전에 그 바이든 관련주로 한성기업 혹시 부각된 거 기억나세요? 어떤 건? 한성기업. 한성기업? 그 한성기업 오너의? 대표가 시라큐스 대학 출신이라 그래가지고 바이든 관련주로 간 적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연관성이 없어요. 근데 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뭐 요도 이것도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죠. 항상 시장이 정률적인 걸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방사능 오염, 뭐 네. 한때 이제 원전의 이슈가 후쿠시마 네. 원전 때문에 이슈도 나왔고 후쿠시마 농수산물 때문에도 그런 네네네. 이슈들이 나왔고 뭐 측정하는 기계, 네네. 요오드, 하고 그렇게 또 이제 확장시켜 보면은 한전 KPS 가야 돼요. 한전 KPS. 한전 KPS 가야 되는데 지금 아직 호가는 그게 좋지는 않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될 네. 거라고 지금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네. 하도 워낙 그 뭐 시장이 흉흉하다 보니까 그것도 하나의 시장의 분야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종목들을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을 것 같아요. 뭐 공기 오염, 네. 물 오염, 뭐 그럼 또 필터링 얘기 나올 거고. 아 근데 진짜 체르노빌까지 건드리게 되면 이거는 극단적으로 가는 게 참. 그러니까 지금 푸틴 대통령의 의중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핵이라는 이 극단적인 부분을 가지 않기 위해서는 네. 어쨌든 서방이라든지 그리고 미국이 한 발짝 양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아까도 양보 안할 것 말씀했지만은 같아요. 서로 간에 양보라는 게 지금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위험하다라는 거죠. 근데 네. 극단적으로 가지 않게 된다라면은 그래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지금 분할 점령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남부 지역 서우크라이나 그쪽으로 이제 러시아가 점령을 하게 되면서 휴전 협정을 하는 게 가장 좀 현재 시나리오적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제가 예전에 소문을 들어서 독일이 키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잖아요. 네. 근데 독일이 결국 아까도 말씀했지만 에너지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LNG라든지 셰일가스가 독일 쪽으로 충분히 공급이 된다라면은 독일 쪽이 미국에 계속 발목 잡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독일이
어쨌든 지금 노드스트림 2도 이제 거의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지금 에너지 문제가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만 이제 바빠진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프랑스가 회담하기 전에 독일이 나섰던 이유가 저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결국 에너지 문제라고 봅니다. 에너지 문제.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독일이 뒤에서 아마 미국 쪽을 계속 아마 설득을 하든 협박을 하든 아마 계속 조율이 저는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과 러시아가 강대강으로 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 바이든도 이 인프라 사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셰일가스 이 부분을 풀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 생각이긴 하지만 풀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면 결국 독일이 나서게 될 거고 이 독일이 뒤에서 러시아라든지 미국 쪽에서 이 회담을 하게 되면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결국 에너지 문제 때문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와 식량. 네, 식량은 사실 네.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지만 뭐 네네. 비료라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 차라리 농기계는 뭐 오늘 아침에 보니까 좀 그래도 호가들은 들어오고 식량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좀 관심을 좀 높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더 하실 말씀? 저는 이제 다 했습니다. 네, 다 하셨군요. DB금융투자 화성 향남 지점의 윤선우 PB와 알파프로 투자전략 정태근 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